안녕하세요.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. 이번 시간은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현재 전국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 중 이렇게 분묘 기지권 성립이 여지 있는 물건이 124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. 작지 않은 숫자죠. 그 내용 사진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사건부터 그 사진 내용 보겠습니다. 이렇게 분묘의 모습, 즉 봉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묘비와 옆에는 봉분이, 이 색깔이 다 갈색이라서 잘 안 보이지만 봉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봉분이 있어요. 그리고 그 옆에는 물론 이렇게 무덤으로 보이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 훼손되어 있는 이 봉분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있는 분묘의 모습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무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분묘의 형태죠. 주변은 아까와 달리 이렇게 전부 전, 즉 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속에 이렇게 분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확연한 이 봉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진행 중인 사건에도 그 현황의 모습을 같이 확인해 보죠. 여기는 단순히 이 사진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현장을 방문해 봐야 분묘의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다음번 진행 중인 사건도 그 분묘의 내용을 같이 사진으로 보겠습니다. 관리를 제법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이렇게 묘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 봤던 사진의 모습과 틀리게 어디에도 이 봉분의, 즉 분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. 모두 평장의 형태로 있는 것 같네요. 묘비는 보이고 있고 외부에서 인식할 때 여기 무덤이 있을 것이야 라는 인식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봉분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. 하나만 더 내용 보겠습니다. 이곳이네요. 여기도 외부에서 볼 때는 분묘가 있을 수도 모르겠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지만 봉분, 즉 분묘가 보이지 않습니다.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묘는 없고 마치 분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만 할 수 있는 것이고, 가묘, 즉 아직 시체가 안장되지 않는 형태의 장래에 무덤을 할 것이야 이런 형태의 가묘일 수도 있는 것이고,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 둔덕을 우리는 사성이라 합니다. 이제부터 분묘 기지권의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까 사진에서 확인한 분묘를 기지할 수 있는 권리, 이 분묘 기지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타인 소유의 토지상에 설치된 분묘, 그리고 그 분묘 주변에 일정한 면적, 그 면적을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. 그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권리를 말합니다. 1962년 대법원 판결로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된 것이죠.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은 산이 있고 그리고 논이 있고 전, 답 등의 지목으로 형성된 곳 주변에 냇가가 있고 이런 곳에 집을 짓고 거주를 하고 마을을 구성하기 시작했죠.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서 있다가 이제 눕게 되는 것이죠. 사망을 하게 되면 관에 넣어서 양지 바른 곳을 찾아갑니다. 내 땅이든 남의 땅이든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산이든 또는 논이든 무덤을 설치하게 된 것이죠. 이걸 예전부터 인정해 오던 관습이었습니다. 이런 관행이 이 대법원 판결로서 법적 확신을 얻어서 이제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이 된 것이죠. 우리는 아까 사진에서
이런 봉분의 형태도 확인했고, 훼손된 봉분의 형태도 확인했고, 평장으로 된, 즉 봉분이 없는 형태의 무덤도 확인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사성이라는 둔덕은 쌓았지만 무덤이 없는 평평한 곳, 이런 형태의 분묘같이 보이는 것도 확인했습니다. 이 분묘 기지권, 무덤이 있으면 그 주변을 내 소유는 아니지만 마치 앞서 우리가 확인한 등기를 한 지상권 같이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, 이 무덤을 그리고 주변을 계속 사용, 수익할 수 있는 권리, 이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다는 것이죠. 그 요건은 이 봉분 등, 즉 이렇게 봉분의 형태를 갖추고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다면 그것이 공시 방법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. 외부에서 볼 때 이 무덤, 즉 봉분이 있고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알 수 있으면 분묘 기지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. 물론 그 요건은 있습니다. 다만 이렇게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라면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권리, 즉 물권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것이죠. 그런데 이런 분묘의 모습이 아닌 평장, 우리 아까 확인했습니다. 분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. 즉 봉분이 없는 것이죠. 평장 형태입니다. 인정되지 않습니다. 몰래 암장한 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현재 분묘가 없는 가묘의 형태 인정되지 않습니다. 쌍분은 하나의 무덤이 있습니다. 이때 분묘 기지권을 인정받는 것이죠. 그런데 그 배우자 또는 같이 있던 사람이 또 사망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쌍분 형태로 이루는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. 단분 등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. 단분도 마찬가지로 합장이라는데 무덤 안에 이렇게 시체 또는 유골이 있는 것이죠. 더해서 같이 쌍분한다 하죠. 또는 합장한다 하죠. 이렇게 두 개의 형태에 있는 것, 이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. 단분으로서 봉분만 원칙적 인정이 되는 것이죠. 그 외에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 존재하지 않는다면 분묘 기지권 성립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없던 제도를 이렇게 2001년 1월 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.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원칙적으로 봉제 그리고 제사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영구로 가능했습니다. 하지만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소유자의 승낙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. 2001년 1월 13일부터 2016년 8월 29일까지는 15년씩 즉 3회를 연장해서 최장 60년까지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겁니다. 그리고 2016년 8월 30일부터 현재까지는 30년을 동안에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고 1회 연장해서 최장 60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분묘 기지, 즉 분묘에 대한 수요권이 있다면 그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. 분묘 기지 자체에 포함합니다. 분묘의 수호, 그리고 제사를 모시는 데 필요한 일정 공간까지 포함하는 것이죠. 이걸 확정적으로 몇 미터다 하는 거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방으로 해서 5에서 6m 정도 인정되는 것이죠. 작지 않은 공간입니다. 구체적인 내용은 기초 강의 끝난 이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종중 등에 의해서 분묘가 많이 있습니다. 여러 개. 증조 할아버지, 고조 할아버지 이런 집단으로 설치된 분묘는 이 안에서 이렇게 변경되고 없애고 안에서 또 이동하는 것, 이런 이장이 있다 하더라도 분묘 기지권 효력이 유지됩니다. 분묘의 사성, 이 반대로 된 둔덕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 둔덕이 있다 해서
반드시 그 4서무까지 인정되는 것 아닙니다. 이 분묘를 수여할 수 있는 일정 면적까지만 제한을 하는 것이죠.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 신설 포함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쌍분의 형태, 한 사람이 사망했고 그래서 이미 봉분을 만들어서 분묘를 설치했는데 한 사람이 또다시 사망합니다. 그래서 옆에 붙인다고 이렇게 한 개 더 넣는 거, 이런 쌍분의 형태 인정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분묘 속에 마찬가지로 한 사람은 사망해서 안치가 되어 있는데 또 한 사람 사망해서 한 곳에 하나의 더 쌍분 형태도 분묘 설치 인정되지 않습니다. 평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.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유형은 다음 시간에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이 분묘 기지권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에 따른 범위에 대해서 간략히 확인했습니다.